아니라 뭐가 있어요? 그렇죠. 다 뭐가 있어요?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래서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는요,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 시설급여에 대한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본인 부담금이 20%, 그리고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르는 경우는 본인 부담금이 15%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똑같은 거. 우리 병원에 갔을 때 병원비가 원래 10만 원인데 실제 나는 병원비 15,000원밖에 안 내요. 85,000원 누가 내주는 거예요? 국민건강보험에 급여에서 지원을 해주고 내 본인 부담금 15만 내는 거, 15% 내는 거잖아요. 똑같이 내가 시설을 이용하는데 300만 원 들어요. 그러면 300만 원 중에 20%인 60만 원은 내가 내는 거고요. 240만 원은 노인장기 요양보험 재원에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금 정리를 해보면요. 실제로 이건 2024년도 기준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월 한도액도 그리고 수가도 매년 인상이 됩니다. 매년 인상이 되고요. 매년 요양시설에 부모님 모셔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요양시설 가면 게시판에 2024년도 급여, 2023년도 급여 바뀌었습니다라는 안내장표가 다 붙어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1등급입니다. 1등급 거동이 아예 불편하신 상태로 만약에 집에서 요양보호사를 부르신다. 그럼 얼마냐? 월 들어가는 비용이요 206만 9천 원. 30일 동안 부르신다. 그러면 이 중에 15%는 내가 부담해야 되죠. 얼마냐? 31만 원은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만약에 시설을 이용한다. 그럼 시설 이용하면요 1등급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84,000원, 만약에 30일 쓴다 252만 원입니다. 이 중에 내가 부담하는 건 20% 50만 원을 내가 부담해야 되죠. 나머지 200만 원 가까이는 국가에서 이 재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요. 그래도 정말 잘 되어 있죠.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스템은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가족분들 중에 요양이 필요하시고 간병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거동이 아예 불편하시면 시설을 이용하시면 되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실제로 시설에 들어가시더라도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있지만 그래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십니다. 요양시설은 아까 보신 것처럼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재원을 활용하시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 주로 제공해주는 건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요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들이 주로 머물고 있고 의사 선생님은 촉탁의사가 월 2회, 간호사가 주 1회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입원비는 본인 부담금이 20%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이용하면요 월 5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600만 원이고요. 10년이어도 6천만 원이면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이 정도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합니다 라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끝나지 않죠. 뭐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요 내가 부담해야 되는 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가 있냐? 식비, 임의용비, 기저귀 등의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급여 비용이 따로 존재를 해요.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좋은 시설을 이용하고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고 싶다? 비용은 올라갈 수 있죠. 그래서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80만 원, 90만 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버틸만 해요. 5년, 6년 정도 시설에 계신 건요 가족들이 큰 부담이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설에 계시더라도 마지막에는요 시설에서 퇴소하세요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죠. 그죠? 돌봄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는요 요양병원으로 모시고 가시라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면요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면 이거 볼까요? 요양병원에 가시게 되면 요양병원이 의료법에 따라 서비스를 받게 되죠.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원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요 노인성 질병이나 수술로 회복이 필요한 상태인데 실제로는요 의사의 진단서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죠. 나 요양병원 들어갈게요. 언제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머무는 인력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 인력들이 머물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입원비 20%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비급여는 100% 지급. 간병인을 따로 써야 되죠. 그러니까 간병인은 어떤 사람을 쓰냐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냐? 내 컨디션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간병비는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남성인지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선망 증상 있으면 또 플러스 알파예요. 스텐트 삽입한 적이 있다? 플러스 알파. 그리고 거동이 불편하다? 플러스 알파. 몸무게가 많이 나가신다? 플러스 알파. 그러면요 예를 들면 덩치가 큰 남성분인데 선망 증상이 있고 스텐트 삽입술을 한 적이 있고 거동이 불편하시다? 간병인을 못 구할 수도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드리면 이런 표가 장기요양보험 수가가요. 요양병원마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등급인데 식비, 기저귀, 뒷패드, 팬티형 기저귀 이렇게 한 달에 이만큼 들어가요. 그럼 뭐냐? 1등급인 경우는요. 한 달에 들어가는 금액이 86만 원. 2등급인 경우는 82만 원. 3등급인 경우 80만 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다. 근데 이게 1년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1년에 자기 부담이 한 9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게 10년이면 9,800만 원이에요. 근데 8년이면 5년이면 4,500만 원, 5천만 원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비용은 내 가족들한테 덜 미안하게 준비는 해놔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비용을 엄청나게 내고 있는 거예요. 보험료는 얼마나 내고 계시나요? 건보료가 6.99, 실은 2023년 기준은 7.04%입니다. 7.04고 그리고 올해는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했죠. 7.04%입니다. 그런데 여기 건강보험료 곱하기 요율로 적용하는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율은요 지금 14% 정도가 됩니다. 예. 보험료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건강보험료율이 올라가니까 내는 돈은 계속 많아졌던 거예요. 그런데 2018년이 되면서 노인장기 요양보험료율도 올라갔어요. 건강보험의 자기부담금을 해결하고 비급여를 해결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실손처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의 자기부담금을 해결하고 비급여로 내가 준비해야 되는 비용을 해결하려면 장기요양 자금이 필요할 거다. 플러스 알파로 간병인 비용도 필요할 거다. 이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